대통령은 누가? 이재명! 이재명!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힘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맞습니다. 정치는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 3일 아니겠습니까? 제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충청도인데 요즘 시쳇말로 하면 제가 충청도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 낳아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들보다는 정당하고 합당한 선물이, 아니 합당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심입니다. 대전과 충청이 선택하면 그가 대통령이 됐고, 대전과 충청이 선택하면 그 집단이, 그 정당이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까짓 거 뭡니까? 그가 왕입니까? 그가 통치자입니까? 그가 지배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뽑은, 충직한 일꾼이 되라고 뽑은 여러분의 대리인, 여러분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도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쓰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갈아치워야지요. 지금 바로 그 선택의 기로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평화로 갈지 전쟁으로 갈지 경제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경제 폭망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선택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여러분의 노후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 만큼 처절하고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시죠. 자식들한테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죽으라고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인대 찾아서 비싼 월세 내고 대출 받아서 무리해서 집 사면서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 노력에 극히 일부만 공공의 문제에, 정치적 문제에 투자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이 좁은 기회의 문을 남들을 밀쳐내고 통과하는 기술을, 실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당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배제하지 않고 친구와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함께 손잡고 통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이자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전 은흥정이 거리 한번 가보는 게 꿈인 그런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문제는 정치죠. 저도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많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기여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정치가 결정되고 그 정치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자본도 많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만 똑바로 되면, 정치인이 똑바로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에 공적으로 제대로 응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몇 배 나은 세상,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참으로 한심한 것이 나라 살림하라고, 국민의 삶을 살피라고 권력 주고 예산 맡겼더니 그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겨우 하는 짓이 정적 뒤납하고, 저거 우리 반대 세력인데 어떻게 죽여 없앨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그 아까운 역량들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떨 것이며, 이 지역이면 어떻고, 저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이 짧은 시간에, 인생도 짧은데 그런 유치한 정권 다툼 놀이 그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진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뒤납하고 색깔 따라 구분하고 실력 없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나 쓰는 그런 유치한 철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일이 태산 같고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고 인생이 달린 일이다. 우리가 길에 보수공사 할 때 엉터리로 떼어가지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그 업자는 한 5만 원 아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만 대의 차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덜커덩 1년 365일 수년간 그래서 차 망가지는 피해가 얼마나 크냐. 앞으로는 그렇게 엉터리로 보수한 그 업자한테는 하자 보수 보증증권으로 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게 해서 다시 시공하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업자한테는 그런 공사 주지 마라. 전국에 자치단체에 소문 내가지고 딴 데 가서도 사업 못하게 해라.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방송화면 켜놓고 지시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매끈하게 복구합니까, 여러분? 공무원의 이 작은 관심이 수만 명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덜커덕 할 때마다 열받는 거 없애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직입니다. 공무원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위해서 남들이 싫어도 응할 수밖에 없는 권력, 내 의사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런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누군가를 괴롭히고 혼자 즐겁고 주변 사람 이익 챙겨주는 데 쓰느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행복이란 공직을 이용해서 돈푼을 챙기고 폼을 잡아서 남들한테 우러름 받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이란 그 권력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뽑아놓은 대리인 아닙니까? 공직자의 기쁨은 그 부여받은, 잠시 위임받은, 잠시 맡은 그 권력으로, 위임받은 그 예산으로 제대로 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한다면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똑같은 조선의 판옥선, 똑같은 조선의 수군인데 원균은 할 때마다 패전해서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지만 이순신은 24전 24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엄청난 실력을 뽐내면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이순신이 이긴 이유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렵지만 단순하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그래서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조는 수백만 명을 죽게 했는데 정조는 조선을 동아시아 최대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전시장도 구청장들도 그가 마음먹고 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전 세계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혈의 평화혁명을 무려 2번이나 8년 만에 해낸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세계사에 없는 아름다운 무혈의 평화혁명을 만든 역사에 기록될 바로 위대한 그 존재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으로 인정받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유능하고 충직한 대리인을 뽑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3표가 부족하다. 2표 아니고 3표가 부족하다. 우리 부부만 해서는 안 된다. 최소 한 명은 더 설득해서 이번에는 지고 난 다음에 화내고 후회하고 땅치지 맙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그 3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 3년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3년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준비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3일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대통령 후보를 연호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같이 큰절. 대구 시민 김문수 후보의 큰절 받으시오. 반드시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낙동강 전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 경북 맞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구를, 경북을 생각하지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생각이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경북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들고 정말 배고픈 채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선문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대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통령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제가 그러면 힘차게 외칠 테니까 같이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보자. 저쪽에 육교에 계시는 분들 들리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대통령! 대통령!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에서 민주당에 나온 사람도 경북 안동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거는 틀림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못 시키고 꽉 막힌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도 사칭하고 자기가 또 총각이라고 사칭하고 거짓말 아주 도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을 저는 못하게 했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그때는 데모를 좀 하다가 제가 주동자로 몰렸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것도 데모 좀 했는데 그것 갖고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교육청에 보고해가 네 괜찮게 다 해줄게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차라리 막 학교 쫓겨나더라도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김문수! 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저는 선생님 말씀이라도 거짓말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빡빡 우겼더니만은 그럼 니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학교 못 다니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네 이제 입학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연락하노? 그래서 저는 뭐 대학교 안 가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학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부터 우리 뭐 집안의 삼촌부터 전부 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대 이거 왜 하노?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합니까? 사람이 거짓말 못 시킨다고 잘렸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이래가지고 있었더니만은 한 2주일쯤 그냥 완전히 낙담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이제 한 번만 용서해준다. 그래가 학교 다시 돌아가서 어째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하니까 또 우리 동네하고 전부 다 우리 동네는 대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7남매 있는데 7남매 중에 대학 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졸업한 저만 대학교 갔어요. 갔더니만은 대학교에서 또 하는 게 보니까 정치가 잘못되는데 내가 바른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야 김문수 니는 학교 오지 마라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길은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고마 학교에서 잘리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공장에 댕겼어요. 저 봉제 공장 미싱하는데 재단 보조하는데 이런 데도 댕기고 보일러 공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7년 동안 공장 댕기다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또 3분하고 경기도 가서 또 도지사도 하고 이런데 우리 그때 구미에 김윤환 선배, 허주라 그러죠. 김윤환 선배가 저보고 김 의원 정치는 고향에서 해야지 객지에서 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대구에 공천 줄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갑니다 이래가 안 왔더니만은 나중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대구에 지난번에 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대구에서 떨어져서 근데 우리 여기 주호영 의원님 어디 가셔버렸나? 여기 오셨네. 나와보시죠. 주호영 의원은 그래도 열심히 잘해가 국회의원 6번 한 거 아시죠?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우리 선거대책위원장 하고 있는데 박수 좀 많이 보내주이소. 제가 떨어진 수성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여기 대구 국회의원들 다 와 계십니다. 권영진 시장부터 다 와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감옥을 가더라도 저는 거짓말은 못 시키겠다. 도둑질은 못한다.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들 속이고 또 도둑질 이런 거는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저보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나와가 당신들이 내란이 아니냐 뭐 큰죄를 해라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학교에서 쫓겨가든 감옥 가든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못한다. 그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지금 국민들이 야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김문수! 그래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이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한 30만 평밖에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개발하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다가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 김문수는 경기도에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한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광교 신도시, 판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파주의 또 산업단지부터 저 파주 지금 운정 지금 신도시부터 모든 개발을 그 사람보다 수십 배 개발하고도 김문수는 또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저한테 제가 이래도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전부 경기도에서 만들었어요. 그 기업도 유치하고 이랬더만 대구 사람들이, 제가 여기 대구 국회의원 나오니까 대구에서 하는 말씀들이, 니는 대구에 해놓은 게 뭐 있노?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경기도만 발전시키고 대구는 하나도 안 해놓노? 이러시는데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선문시장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이 잘 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서민들 민생이 넉넉하고 훈훈하게 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좋은 기업이 전부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또 연구소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에 많은 세계적인 연구소,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G. 그런 연구소 같은 거, 세계 최고 연구소를 우리 대한민국에 다 만들고, 또 이런 걸 도와줘가지고 우리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과학기술 대통령 하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침체, 아주 저성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진 거 맞죠?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지금 미국하고 뭐 어렵다 이러는데 미국에 물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물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이신지 김신지 물어보십시오. 단연코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되자마자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약간 뻥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뉴스 보시면 제가 뻥인지 아닌지 알 겁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또 백악관이나 미국의 군인들,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이 여기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최하는 28,000명 이상 미군이 와 있는데, 이 미군들이 전부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그 축입니다.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축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평화를 지키고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복지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말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코빼기도 못 보는 거 아니냐? 지금은 선문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되고 나면 저것도 빠이빠이 코빼기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래 보시죠. 저는 도지사 할 때도 되자마자부터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기사를.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대구서도 며칠 했어요. 대구서도 며칠 했지만은 경기도 곳곳부터 서울시고 여기 대구부터 다 다니면서 저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뜨겁게 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 3분하고 도지사 2분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그래도 사람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주 산꼭대기에 뭐 서민주택에 살지만 뒤에 숨겨놓은 빌딩이 있을 거다. 또 어디 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빌딩도 있고 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 아내가 저보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때 누가 돈 준다 그럴 때 받지 왜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정말 깨끗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갑자기 되고 나면 확 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 웃고 우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웃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모님도 영부인이시죠. 유경수 여사님도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따님도 감옥에 가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달성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구 경북의 위대한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치신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이런 호국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구 경북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대통령! 예, 우리 대구 경북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낙동강 전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실 것이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민주당 독재, 국회에서 탄핵을 몇십 번 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금 언론을 다 잡고 있고 재판까지 다 간섭하고 있는 이런 독재, 민주당 독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실 수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뭉치자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싸우자. 세 번째는 이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김문수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견제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희망